안녕하세요. IT 읽어주는 남자 아이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뉴스는 구글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고요. 이 발의한 것이 통과가 돼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여 지난 지금 웹 결제에 대한 제한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고, 구글의 이유 있는 자신감, 대체 왜 이렇게 강경하게 정책들을 발의할까에 관련돼서 구글 생태계에 관련된 이슈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리뷰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웹 결제에 대한 제한과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 임원과 만나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한 번 더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웃링크를 통해서 웹 결제를 제한하는 구글의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12일 한상혁 위원장은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 임원과 면담을 했다고 하고요. 한 위원장은 웹 결제에 아웃링크를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글은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해서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나 구글 틀에 맞춰서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인앱 결제의 최대 수수료는 30%인데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26%를 내는 거는 개발사 입장에서 너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 비용이랑 수수료 26%에 PG, 카드 수수료까지 고려하게 되면 인앱 결제 때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존에 허용되었던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는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되고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실제 일부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앱 내 결제 때 이용료를 15%가량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용료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고객한테 가격 전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방통위원장이 법 위반 소지를 언급했음에도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법 행위가 나타나야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방통위에서 선제 대응은 어렵고 앱 업데이트 중단 및 앱 퇴출 등과 같은 실제 피해를 본 것이 나타난 후에야 방통위가 법적 제재 조치 수순을 밟을 수 있고, 구글 정책에 따라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콘텐츠 업계랑 시민단체 등은 방통위에 선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린다면 구글과의 행정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한국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을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구글의 결제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고 하고요. 또한 다른 결제 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윌슨 화이트 총장은 구글은 그간 한국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이 말이 되게 좀 모순적이죠. 일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척하면서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나 이 자체가 26%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PG사랑 카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그냥 인앱 결제 하세요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한국에서 이렇게 제재하는 거에 대해 틀만 맞추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구글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하더라도 국내 IT 기업들의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퇴출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제재를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면 구글과의 행정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를 다 하고 그로 인한 협박을 하면서 국내 IT 기업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6월 이후에 그것으로 제재를 취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방통위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걸면 그 소송을 다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만에 하나 지더라도 그때 소송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동안의 IT 기업들은 30%씩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냈던 것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기사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유 있는 구글의 자신감 대체 왜? 라는 기사입니다. 막 나가는 구글, 그리고 찍소리 못하는 IT 업계, 방통위 구글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라는 기사입니다. 아웃링크가 차단되지 않는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구글의 방통위도 맞불을 놨다 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아웃링크라는 게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걸 아웃링크라고 하죠. 그 아웃링크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방통위는 아웃링크 금지 조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유권 해석 결과를 발표를 했고, 실제 금지 행위가 발생하면 실태 조사에 나서고 위법 사항 시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 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 중지 등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웃링크를 허용해도 인앱 결제 대신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웹 결제를 이용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앱 결제가 외부 결제보다 결제 편의성이 높기 때문인데 결국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아웃링크를 허용하더라도 26%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인앱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최종 결과 역시 알 수가 없는데요. OTT 관계자는 구글이 표면상 제3자 결제나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처럼 해놨다, 그래서 최종 위법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도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령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구글의 반발은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고, 초법적인 권력을 가진 기업을 단일 국가 규제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구글의 움직임은 예상된 수순이라 평가가 많은데, 강력한 규제 조항이 부재해서 구글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고요. 법 위반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위반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로만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풀어줄 필요가 별로 없을 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한국에서 그냥 스토어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받는 8,500억을 포기하고 말지 정책을 바꿔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부실한 시행령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이 강력하지 못해서 구글의 비밀을 제공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최대 26%까지 가능해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차이가 없는 점을 규제하는 부분도 없었다. 이는 방통위가 구글, 애플과의 소송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구글과 애플은 관련 법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시행령을 만들면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조항들을 뺐다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구글을 상대하기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통위가 지난 2017년 이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유일한 기업은 페이스북인데요. 지난 2018년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했고, 방통위는 이어진 1심, 2심에서 모두 졌다고 합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불안하다는 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면서 생각보다도 더 역량 부족이 드러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구글이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결제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그 수천만 개의 앱들을 마켓에 포팅할 수도 없을 것이며 운영체제 기반의 앱마켓이 아니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OS도 OS고 그 서드파티의 그 앱 개발자들도 그렇고 마켓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마켓만 있어도 될 것들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체하는 마켓을 가지고 간다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작 게임 등의 유통이 어려울 수 있고 고관여층은 앱 마켓을 구분할 수 있지만 저연령층,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판별해서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가 꼽히는데, 초법적인 기업들은 단일 국가 규제로 소용이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철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네, 철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혀 구글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별로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을 포함한 상위 20개국이 연합을 해서 법을 제정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렸고 자체 사이트에서 APK 파일을 내려받는 형식으로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과금 금액을 30%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한 그런 개발사들의 힘과 응원을 바탕으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더 힘을 내고 전 세계의 국가들과 공조해서 이렇게 슈퍼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IT 읽어주는 남자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가지고 핫한 IT 뉴스들을 모아서 알기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